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방금 전에 S&P 글로벌에서 공개하는 12월 서비스업 PMI와 제조업 PMI가 공개됐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3으로 나왔고 제조업 PMI는 51.8로 공개가 되는데요. 두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50 이상 나오면서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연기됐던 고용지표가 공개됐습니다. 11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반면에 실업률은 또 높아지면서 엇갈린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네. 이번 고용 데이터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번 고용 보고서가 과연 고용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교육과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만 좀 고용이 좀 크게 좀 증가한 반면에 다른 섹터 쪽에는 아직까지는 고용 둔화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시장은 물가까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제 앵커님도 보여주셨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만큼 이제 50 이상이 되게 되면서 관세 이후에 대한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과연 이번 CPI를 통해서 얼마만큼 성장할 거냐, 결국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해져야 내년에 대한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요일 날 CPI 자체가 3% 초반 정도로 어느 정도 충분히 선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1월 달 지금 이제 CME 패드 워치 같은 경우는 1월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금리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수가 많아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높아졌죠. 그런데 이로 인해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더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특히 애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품과 같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도 폼팩터 변화를 이제 주게 될 것이고, 폴더블 폰도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저가형 폰이나 고가형 폰도 전반적인 라인업이 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메모리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가형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수요에 대한 타격은 받을 수밖에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폼팩터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폴더블 폰이 350만 원 정도 가격대에 나온다 하더라도 애초에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사 제품도 그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타격은 조금은 제한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한 2% 정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P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Q가 살짝 낮아지더라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크게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는 크게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 내년에도 신상을 좀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보통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자체는 내구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신상 제품들이 아이폰 17만큼 좀 잘 팔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이폰 17도 그동안 이제 교체 수요 주기가 뭐 있기도 했겠지만은, 아마 21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판매량이 좀 올라갔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17이 나오기 이전에도 그동안 이제 애플의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프로모션을 통해서도 특히 중국 쪽에 대한 판매량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경기에 대한 이제 회복세가 어느 정도 올라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덩달아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제 하웨이나 뭐 샤오미와 같은 국내 이제 브랜드 업체들이 조금 시장을 크게 점유를 하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 내에서는 애플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내에서
내에서도 특히 애플의 주가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라인업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나올 이제 아이폰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관련된 AI 인텔리전시가 복합적으로 이제 섞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그 수요는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기차 시장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규정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U의 이러한 선택,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에는 아마 지금 미국에 있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달에 보조금이 대략 한 7,500달러 정도 수준이죠. 그게 보조금이 폐지가 되게 되면서 확실히 10월 이후에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빠지긴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BYD나 지리 자동차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이제 점유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향후에 좀 전략 자체에 대한 수정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결국 포드 같은 경우도 F150 이제 라이트닝 모델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생산 축소와 중단을 결정한 이유도 결국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생산에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요즘 수익성을 더 크게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EU만의 문제이냐 결국 아마 전반적으로 벤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 브랜드 모델들에 관련된 그런 변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